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는 첫 만남입니다만은 뭐 예, 계속해서 또 책을 또 소개해 주셨고요. 예. 오늘 어떤 책을 또 준비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시간 부족에 관한 책인데요. 네, 제목이 타임 푸어입니다. 타임 푸어요. 예, 예. 푸어. 시간이 모자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홈 푸어 뭐 이런 것처럼 네, 시간이 모자란 사람인데 이 책은 시간 부족에 관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은 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간 부족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알려주고요. 그 음흠. 시간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간 부족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요. 사실 뭐 운동을 하려고 해도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을 잡으려고 하더라도 항상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걸 좀 분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현대인들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음, 너무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과거에는 분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면 공동체 안에 충분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동시에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워킹맘 같은 경우죠. 예전에는 전통적인 주부들은 전부 집에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워킹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는 엄마들이 애들한테 잘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네, 애들 잘 키우는 욕망도 있으면서 일도 잘하자는 두 가지 욕망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누구 하나한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단 내에 전부 다 생긴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 집단 무의식의 강요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바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추구하다 보면 모두 다 슈퍼맘, 슈퍼데디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고요. 네, 그런 사회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또한 이 책의 주장입니다. 네, 슈퍼맘, 슈퍼데디. 그러니까 그 완벽을 추구하다 도리어 이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예. 음, 결국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 그런 문제들, 왜 생겨나는 건지 또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좀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요. 불안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꾸준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현재에 적어졌기 때문인데요. 책 속에서는 이것을 시간의 파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현재는 과거보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20세기는 압니다. 20세기는 뭐죠? 20세기에서는 세탁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셨군요. 이게 많은 왜 근데 제일 위대한 발명품인지 아세요? 여성들에게 시간을 그렇죠. 부여하기 전체 때문이죠. 시간을 가장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세탁기 아니고 되게 이제 딴 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예.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예. TV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이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으로 시간이 많이 늘어난 대신에 이 시간을 갖다가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시간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 네. 결과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그런데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강박은 더 늘은 거예요. 옛날만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 일을 옛날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도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사회적 강박 자체가 더 많은 불안과 우울증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현상은 파악을 했고요. 예, 예. 뭐 이것을 그대로 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좀 뭐 해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 책에서 해법을 한 10가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 해법을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고요. 음흠. 자, 제가 3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포기하라. 음흠. 두 번째, 집중하라. 세 번째, 같이 하라입니다. 포기하라, 집중하라, 같이 하라. 예. 뭘 포기하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란 말이죠.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등등 수많은 이유로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가정, 완벽한 직장, 완벽한 엄마 등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하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흠. 그러면 최소한 불행해지는 건 막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슈퍼맘, 슈퍼데디가 되는 것을 좀 포기해라 이거로군요. 그렇죠. 이게 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음. 대로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집중은 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집중이라기보다는 몰입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기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음, 이게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파편화 현상 때문에 뇌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근데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그 일에 집중하는 동안 뇌의 정보가 저절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갖다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다 보면은 결국 뇌 속에서 이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다 꼬이게 되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 일이 처리가 됐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근데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정보를 다 제외한 그 부분이 하나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뇌가 편해지는 거죠. 이 집중이라는 게 결국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렇죠. 와, 좀 이게 연관이 또 되는 거 같네요. 그죠. 이게. 앞에 거 포기하다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포기할 걸 포기하고 할 일만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를 해야지 시간의 효율이 높다고. 근데 처음엔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맞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일을 빨리 끝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도 되려 올라간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거죠. 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또 같이 하라는 것인데 예. 누구와 뭘 같이 하라는 겁니까? 자, 이게 그런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음, 그렇죠. 혼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혼자서 자는 사람만 존재하죠. 그잖아요. 혼자서 누가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가 밥을 해주고 내가 쌀을 사고 밥을 사고 뭘 사고 살면서 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도 무인데도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반드시 집단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불안한 사람의 경우요. 모든 일을 다 자신이 책임지려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과 아내가 가사 일을 갖다 분담해서 한다는데 대부분 안 그렇죠. 아내가 대부분 합니다. 아무리 워킹을 같이 한다고 그래도. 근데 남편하고 아내가 정확하게 일을 분담하면은 그 가정은 그다지 이렇게 불화가 없대요. 네. 그런데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이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그러죠. 남편으로는 애초에 시키지를 말든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시켜야 되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분담을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는 만큼을 가사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여자들 입장에는 또 양이 안 차니까 자기가 또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몸이 고생하는 거죠. 몸이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위 잘 나간다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라든가 어떤 재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은 애만 키우거든요. 그것도 애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키워주니까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책 속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그 일반 서민들과 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좀 현실과의 또 괴리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이 책을 읽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잡게 된 이유가요. 제가 너무 일을 벌리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도 출연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있고요.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주말 되면 애들하고도 놀아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빈둥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빈둥대고 쉬는 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책을 읽고 시간에 가는 수많은 생각이 잘 정리가 됐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라, 집중하라, 같이 하라. 네. 자, 그런데 예, 이 본인이 일을 많이 벌렸다고 했어요. 예, 예. 뭐 하나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시간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포기하라, 집중하라, 같이 하라. 사실 또 이제 비워야 된다는 것인데, 예, 되게 비운다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면에서도 우리가 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떤 책을 함께 할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네. 요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책인데 또 도전이라고까지 하십니까? 이게 내용이 그 평이하긴 한데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어서 인간이란 자체에 대해서 네. 그 소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래요. 예. 평이하지만 방대하다. 예, 좀 약간 그 개념이 서로 또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